69세 정마레 씨는 오늘 딸 미나의 집을 찾아갑니다. 딸이 먼저 연락을 해왔거든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요즘 딸은 바쁘다며 연락도 뜸했는데 먼저 초대를 하다니. 마레 씨는 정성껏 과일을 준비하고 딸이 좋아하는 한과도 사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미나야, 엄마 왔어.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낯선 여자들의 목소리, 딸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레 씨는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본 광경은 식탁에 이미 2명의 여성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아주머니 오셨어요? 딸의 친구 서은영이었습니다. 그 옆엔 문화센터 동료라는 고혜린도 있었죠. 두 사람은 마레 씨를 보자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왜 여기 계세요? 라고 묻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마레 씨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나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언니들이랑 먼저 저녁 먹고 있었어. 엄마도 같이 드세요. 같이 드세요? 마레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과 식사가 시작되어 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겹친 것뿐이었죠. 마레 씨는 어색하게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은영과 혜린 앞에는 예쁜 도자기 접시가 놓여 있는데 자신의 자리에는 플라스틱 접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색바랜 낡은 플라스틱 접시. 그걸 본 순간 마레 씨는 뭔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엄마는 뜨거운 거 못 드시잖아요. 플라스틱이 더 편하실 거예요. 미나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은영과 혜린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연세 있으시니까 이런 게 오히려 편하세요. 마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려라고 말하지만 이건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차별이었습니다. 손님에게는 좋은 그릇을, 엄마에게는 플라스틱을. 그 순간 마레 씨는 느꼈습니다. 아, 나는 여기서 손님보다 못한 존재구나. 미나는 은영과 혜린에게는 계속 웃으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회사 이야기, 최근에 다녀온 여행 이야기, 새로 산 명품 가방 이야기. 셋은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레 씨에게는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했습니다. 마레 씨는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밥은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저 서럽고 창피했습니다. 69년을 살아오면서 딸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은 딸의 친구들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린이 마레 씨를 힐끗 보며 은영에게 속삭였습니다. 요즘은 부모보다 남이 더 대접받나 봐요. 그 말이 마레 씨의 귀에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마레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마레 씨는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미나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먼저 은영 앞에 놓인 건 윤기가 흐르는 LA 갈비였습니다. 정성스럽게 구워진 그 비싼 LA 갈비. 그 다음 혜린 앞에는 신선한 연어가 올라간 샐러드가 놓였습니다. 색색의 야채와 함께 먹음직스럽게 플레이팅된 요리였죠. 우와, 미나야,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너 요리 실력 늘었다. 레스토랑 같은데? 두 사람은 연신 감탄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라며 이 각도 저 각도로 접시를 돌려가며 찍었습니다. 미나는 뿌듯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레 씨 앞에 놓인 건 냄비째 데워진 김치찌개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것도 어제 끓인 듯한 국물이 자작하게 졸아든 김치찌개. 플라스틱 접시도 아니고 그냥 냄비째. 밥도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찌개만 덩그러니. 마레 씨는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미나야, 나는 고기는 없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피해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였습니다. 미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갈비 드시면 소화 안 되잖아요.
기름진 거 먹으면 속 불편하다고 하셨잖아요. 괜히 탈나면 나 힘들어요. 김치찌개가 엄마한테는 제일 좋아요.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마레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나는 정말로 자신을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대충 준 걸까요? 은영과 혜리는 LA 갈비를 한 점씩 입에 넣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이야, 이 집 갈비 진짜 맛있다. 어디서 샀어? 백화점 정육점이요. 언니들 오신다고 특별히 주문했어요. 미나의 대답을 들은 마르 씨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주문했다고요? 친구들을 위해서는 백화점 정육점까지 가서 비싼 갈비를 샀으면서 엄마에게는 냉장고에 남은 김치찌개를 데워준 겁니까? 마레 씨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서 국물이 흘렀습니다. 억지로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영이 혜린에게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모보다 남이 더 대접받네. 세상 참. 혜린도 피식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부모보다 친구가 우선이래요. 두 사람은 미나 몰래 수군대는 것 같았지만 마레 씨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들리도록 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마레 씨는 고개를 들어 딸을 봤습니다. 미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비를 하나 더 은영 접시에 얹어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하나 더 드세요. 많이 구웠어요. 마레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나는 정말로 자신을 엄마가 아니라 귀찮은 노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나.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만 챙겨주면 되는 그런 존재. 마레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플라스틱 접시, 김치찌개, 그리고 저 비웃음 섞인 속삭임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오늘 딸의 집에서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그저 처리해야 할 대상이었던 겁니다. 마레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한 숟가락도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평생을 살았나. 식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레 씨에게 그 시간은 고문과 같았습니다. 은영과 혜린 그리고 미나. 세 사람은 계속해서 떠들어댔습니다. 요즘 핫하다는 드라마 이야기, 새로 생긴 레스토랑 이야기, 주말에 함께 가자는 전시회 이야기. 세 사람만의 세상이었습니다. 마레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야, 요즘 회사는 어때?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고? 순간 세 사람의 대화가 멈췄습니다. 미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돼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은영이 화제를 바꿨습니다. 미나야, 그래서 그 핸드백은 샀어? 응, 샀지. 다음 주에 도착한대. 언니한테 제일 먼저 보여줄게. 진짜? 나도 보고 싶다. 다시 세 사람만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마레 씨는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혜린이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집 평수가 어떻게 돼? 진짜 넓어 보여. 미나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33평이요. 신혼집치고는 괜찮죠? 와, 부러워. 우리는 전세금 때문에 아직 작은 데 살고 있는데. 마레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집, 전세 계약할 때 자신이 보증을 서줬던 집이었습니다. 미나 부부가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마레 씨는 자신의 적금을 깨서 3천만 원을 보태줬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 구했어요. 그때 미나가 그렇게 말했었죠.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하지만 지금 미나는 그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 능력으로 다 이룬 것처럼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만 했습니다. 마레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도와준 거 기억하지? 순간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영과 혜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민망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미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얘기 지금 왜 해요? 다 갚았잖아요. 갚았다고? 응, 작년에 100만 원씩 조금씩 드렸잖아요. 총 300만 원. 그걸로 됐다고 하셨잖아요. 마레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천만 원을 도와줬는데 300만 원만 돌려받고 끝이라는 겁니까? 그것도 갚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은영이 어색함을 깨려는 듯 말했습니다. 아, 요즘 부모님들 다 그러시죠. 자식한테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혜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엄마도 그래요. 부모는 원래 자식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당연하다고요? 마레 씨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갈비를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돕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에 대해 감사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미나는 빨리 화제를 돌리고 싶은지 말했습니다. 엄마, 다 드셨으면 거실 가서 TV 보세요. 우리 아직 할 얘기 많아서요. 마레 씨는 김치찌개를 반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쉬세요. 우리 얘기 끝나면 나중에 차 드릴게요. 그렇게 마레 씨는 식탁에서 쫓겨났습니다. 자신의 딸이 사는 집에서 자신이 도와줘서 얻은 집에서 오늘 마레 씨는 손님도 가족도 아닌 그저 방해되는 존재로 취급당했습니다. 마레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귀에는 식탁에서 들려오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미나의 밝은 목소리, 은영과 혜린의 감탄사. 그 소리들이 칼처럼 마레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저 아이에게 뭐였을까?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분식집을 하며 딸 하나 잘 키우겠다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전세 보증금. 딸이 필요하다는 건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아온 건 플라스틱 접시와 데운 김치찌개, 그리고 방해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마레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마레 씨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는 척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계속해서 식탁 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혜린이 식탁에서 일어나 거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레 씨는 자리를 조금 옆으로 옮겨 혜린이 지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혜린이 갑자기 멈춰 서더니 마레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 아주머니. 네? 여기 소파 너무 푹신해서 허리 안 좋으신 분은 앉으면 안 좋아요. 거기 앉으시면 나중에 일어날 때 허리 아프실 텐데. 마레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해서. 아니에요. 주방 쪽에 식탁 의자 있잖아요. 거기가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등받이도 딱딱하고요. 그 말을 하는 혜린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긴 우리 자리니까 비켜달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마레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미나가 거실로 왔습니다. 엄마, 혜린 언니 말이 맞아요. 여기 소파 너무 푹신해서 엄마한테는 안 좋아요. 하지만 난 주방 테이블로 가세요. 거기서 TV 보시는 게 나아요. 지금 우리 언니들이랑 중요한 얘기 중이거든요. 중요한 얘기.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마레 씨는 알아챘습니다. 엄마는 끼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은영이 소파에 앉으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불편하시게 해서 죄송해요. 저희가 좀 오래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마레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음에 힘이 없었습니다. 주방 쪽 식탁 의자로 걸어가는 그 짧은 거리가 마치 끝없이 긴 복도 같았습니다. 뒤에서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아 다시 수다를 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진짜 재밌었다. 미나야, 다음에도 이렇게 모이자. 당연하지. 우리 매달 만나자. 마레 씨는 딱딱한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곳은 거실에서 떨어진 마치 구석진 곳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엄마가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구석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미안함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과 더욱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레 씨는 그날 비로소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장 뒷전이구나. 남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친구들에게는 예쁜 그릇에 비싼 음식을 내고 거실 소파를 내어주면서 엄마에게는 플라스틱 접시에 남은 찌개를 주고 구석 의자로 내몰았습니다. 이게 자식이 부모에게 할 일인가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은영과 혜린이 일어나 인사를 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나야, 오늘 너무 재밌었어. 다음에 또 초대해줘. 당연하지. 언니들 보고 싶을 때마다 연락해. 미나는 두 사람을 배웅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레 씨는 여전히 주방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나는 거실을 정리하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가실 거예요? 가라고요? 마레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을 봤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 오시면 분위기 좀 처지거든요. 언니들도 불편해하고요. 그 순간 마레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런 존재였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해 좀 해주세요. 나도 내 체면이 있잖아요. 친구들 앞에서 엄마가 계속 끼어들면 좀 곤란하다고요. 끼어든다고? 네. 솔직히 요즘은 부모님도 사회생활 방해되면 좀 조심해 주셔야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레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레 씨는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나는 그저 팔짱을 낀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레 씨는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딸을 봤습니다. 미나야. 네. 오늘 엄마는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마레 씨가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나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마레 씨는 손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봤습니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네. 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살잖아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는 듯한 당당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마레 씨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오늘 뭘 느꼈는지 아니? 엄마. 아니, 말해야겠다. 내가 참고 참았는데 이젠 안 되겠구나. 마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엄마는 오늘 내 친구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어. 플라스틱 접시에 데운 찌개 한 그릇. 거실 소파에도 앉지 못하고 구석 의자로 쫓겨났지. 엄마, 그건 엄마를 배려한 거라니까요. 배려? 마레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배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오늘 내가 한 건 귀찮은 사람을 대충 처리한 거였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사실이잖니. 엄마가 오면 분위기 처진다고 했잖아. 친구들이 불편해한다고 했잖아.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레 씨는 계속했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그건 알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28살에 홀로 된 엄마가 분식집에서 떡볶이 팔아서 너 대학 보냈어. 겨울에도 새벽부터 장사 나가고 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때도 있었어. 마레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대학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할 때마다 엄마는 점심을 굶었어. 그래서 너 용돈 만들어줬어. 엄마. 내가 결혼할 때 예단 비용 부족하다고 했을 때 엄마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적금을 깼어. 2천만 원. 그건 알아요. 전세 보증금 부족할 때도 3천만 원 보탰잖니. 내가 갚겠다고 해서 믿고 줬어. 그런데 너는 300만 원 주고 다 갚았다고 하더라.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는 그게 서운한 게 아니야.
돈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뭔데요? 태도야. 내가 엄마를 대하는 태도. 마레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는 오늘 내가 너한테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았어. 필요할 땐 돈 달라고 하고 필요 없을 땐 방해된다고 내치는 존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너무 억울해요. 미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제 삶이 있잖아요.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제 생활도 있다고요. 엄마가 오시면 진짜 신경 쓰여서 힘들어요. 신경 쓰여서 힘들다고. 마레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봤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요즘 세상은 부모도 자식 인생에 방해되면 안 되는 거겠지. 엄마. 하지만 미나야 기억해라. 엄마도 한때는 너처럼 젊었고 너처럼 꿈이 많았어. 그런데 너를 낳고 키우면서 엄마의 모든 걸 포기했어. 마레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어. 그런데 너는 엄마가 늙었다고 불편하다고 방해된다고 이렇게 대하는구나.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레 씨는 다시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엄마는 내 인생에 방해되지 않을게. 안심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내 집에 오지 않을 거야. 전화도 먼저 하지 않을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엄마 없이 내 삶을 살아봐. 엄마. 미나가 마레 씨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마레 씨는 물러섰습니다. 손대지 마. 오늘 엄마를 주방 구석으로 내몰 때는 언제고. 마레 씨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나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마레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마레 씨는 집을 나왔습니다. 다시는 그 문을 두드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며 그날 밤 마레 씨는 혼자 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미나는 엄마가 이런 곳에서 산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마레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오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마레 씨는 원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딸을 키워냈던 사람. 그 강인함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 씨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외출했습니다. 향한 곳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네, 오늘 사무실 좀 들러야 해서요. 마르 씨는 3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문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의 부동산 자산 관리. 그렇습니다. 마레 씨는 단순히 분식집 하던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분식집으로 번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작은 상가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또 다른 건물을 샀습니다. 지금 마레 씨가 소유한 건물은 총 3채. 시가로 따지면 30억이 넘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젊은 직원 한 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어제 전화드렸던 건 보셨어요? 응, 봤어. 그래서 왔지. 따님 부부가 전세 상담 신청하셨더라고요. 우리 건물 2층 매물 보러 오신대요. 마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 지금 전세금이 얼마지? 3억입니다. 요즘 시세로는 괜찮은 편이에요. 마레 씨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연락 왔을 때 어떻게 답변했어? 아직 안 했습니다. 사모님께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요. 마레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 상담 잡아줘.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네? 정말요? 직원은 놀란 표였습니다. 마레 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으세요? 따님이신데. 괜찮아.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 마레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약 당일에 내가 직접 나올 거야. 임대인으로. 네?
사모님이 직접요? 응. 이번엔 내가 그 애를 평가할 차례니까.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마레 씨의 눈빛에서 무언가 깊은 결심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나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미나가 아는 엄마는 그저 작은 원룸에서 사는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마레 씨는 젊은 시절부터 돈을 모으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분식집을 하면서도 매일 가계부를 썼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며 기회가 올 때마다 투자했습니다. 딸에게는 가난한 척했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스스로 열심히 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는 걸 알면 의지하게 될까봐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마레 씨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금요일에 계약서 2벌 준비해도 표준 계약서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조건은 없어. 일반 세입자 대하듯이 하면 돼. 직원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따님께 미리 말씀은 안 하시는 거예요? 건물주가 사모님이라는 걸. 마레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그날 알게 될 거야. 계약서에 내 이름이 적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애가 엄마를 얼마나 몰랐는지 그날 깨닫게 될 거야. 마레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자식에게는 언젠가 그 대가가 온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금요일, 미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 2시, 마레 씨의 건물 3층 사무실. 미나 부부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전세 살던 집이 갑자기 매매로 나오는 바람에 급하게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이 동네 괜찮을 것 같아? 미나의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교통도 좋고 학군도 괜찮대. 그리고 전세금도 우리 예산이랑 딱 맞아.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미나 씨 남편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곧 임대인분이 오실 겁니다. 미나는 의아했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은 중개사무소에서 하는데 임대인이 직접 나온다니. 좀 까다로운 분인가 싶어 긴장했습니다. 저기, 집주인분이 어떤 분이세요? 직원이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곧 뵙게 되실 겁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사람은 엄마?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레 씨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던 수수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미나 씨. 마레 씨는 의도적으로 딸을 고객처럼 대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앉으세요. 계약 이야기 해야죠. 미나는 어리둥절한 채 남편과 함께 앉았습니다. 직원이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나는 계약서를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임대인 란에 적힌 이름 마이너스 정말이. 엄마가 이 건물 주인이야? 네. 이 건물 포함해서 세 채 있어요. 미나의 남편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 건물이... 네. 제 겁니다. 20년 전에 샀어요. 마레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봤습니다. 그럼 엄마는 왜 그 좁은 원룸에서 사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나는 혼자 살기에 그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미나야. 마레 씨가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엄마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지? 내 도움이 필요한 무능력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지?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플라스틱 접시에 밥 줬고 구석으로 내몰았잖아.
미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레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너한테 서운했던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 내가 엄마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어. 엄마, 너는 나이 든 여자를, 늙은 부모를 사람 이하로 취급했어. 친구들보다 못한 존재로 봤지. 미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레 씨는 계약서를 미나 앞으로 밀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계약하러 온 게 맞아. 하지만 그 전에 엄마는 내가 깨달았으면 하는 게 있어. 뭔데요? 사람은 늙는다고 무능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돼. 경험도 지혜도 그리고 때로는 돈도. 마레 씨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분식집 하면서 번 돈이 얼마인 줄 아니? 내 등록금, 결혼자금, 전세금 다 주고도 이렇게 세 채 건물을 살 수 있을 만큼 벌었어.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나중에 해. 지금은 계약 이야기부터 하자. 마레 씨는 다시 사업가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전세금 3억. 계약 기간 2년. 조건은 일반 세입자와 동일해. 특혜는 없어. 엄마, 그런데 왜? 엄마 건물이니까 공짜로 살고 싶어?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레 씨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나야, 오늘 너는 중요한 걸 배워야 해.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미나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그리고 한 가지 더. 마레 씨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엄마를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 대해라.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봐라. 그게 가족이 지켜야 할 기본이야. 미나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다시 배우겠습니다. 마레 씨는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용서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계약서에 사인해. 그리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가족이 되자. 그날 이후 모녀는 달라졌습니다. 미나는 엄마를 다시 보게 되었고 마레 씨는 딸에게 진정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마레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때로는 가장 함부로 대하곤 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을. 당연히 이해해 주실 거야. 어차피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이가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고 더 많은 것을 견뎌내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 언젠가는 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모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대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미나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말 한마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감사 인사 한번 전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뵐 때는 손님 대하듯이가 아니라 진심으로 소중한 분으로 모셔보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유가 아니라 더 소중히 대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부모님과의 특별한 추억 혹은 미처 전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은빛 인생극장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더 아름답고 존중받는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대해주세요. 은빛 인생극장이었습니다.